자, 마저 2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얘기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순서상 지소미아가 맨 마지막에 있었지만은 지소미아를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슬라이드. 슬라이드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가 보구나. 네. 이렇게 하면 나와요? 네. 미국에서 홍콩 민주인권법 만장일치 통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거에 대응해갖고 이제 중국도 가만히 안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항의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홍콩 민주화 항쟁도 마찬가지로 지소미아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은 단순히 한일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중국의 1대1로, 그 다음에 중국이 원하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으로 태평양으로 영향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미국이 현재까지 지키고 이룩해왔던 인도태평양 방어선, 이 방어선이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파생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러 중요 지역 중에 아까 동남아시아 나왔는데 홍콩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죠. 옛날 때는. 지금 이제 홍콩 땅이 됐지만, 아니 중국 땅이 됐지만 바로 그런 지입니다. 따라서 홍콩의 민주화 항쟁에 미국이 여기에 와서 이 인권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일어나는 산물입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하느냐 파기하느냐 문제야. 그 다음에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민주화 운동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충돌은 다 하나입니다. 중국의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 도련선은 바로 중국의 1대1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전선이거든요. 그 방어전선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어선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고로 같은 사건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 지소미아 이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이 지소미아 파기가 일어나기까지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보면은 얘네들이 사전 포석을 잘 깔았습니다. 그게 바로 반일정서예요. 반일정서를 우리나라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올렸죠. 반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공격을 하고, 그래서 반일을 이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장려해주죠. 여론적으로도. 그래서 반일 정서를 많이 띄우면서 그 속에서 살살 지소미아 이야기가 본격화된 거죠. 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지만은 그거를 지금 본격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계약 파기하는 그런 시점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러면서 얘네들이 그 명분을 삼으려 했던 게 뭐냐? 바로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위안부, 그 다음에 강제징용, 그 다음 중국 자본을 받아들여서 만들었던 군함도라는 영화, 강제징용이죠.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전부 다 반일 감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본이 과거 전쟁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는다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을 막 제시하면서 일본을 나쁜 국가, 전범 국가로 몰면서 계속 갔죠. 즉 뭐다? 일본 같은 전범 국가와 왜 한일 군사 정보 교류를 하냐예요. 그 얘기 뭐예요? 한국은 일본으로 군사 정보를 빼앗기게 되면, 공유하게 되면 절로 가니까, 빼앗기게 되면 다시 한번 일본에 의한 제2의 식민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일반 국민들에게 심어준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사전 작업을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반일하면 안 된다. 했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한 거고, 그걸 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화이트 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경제 문제를 충돌했는데, 결국 거기서 한국이 지소미아 폐기라는 그런 안보 문제를 이슈로 해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극대화시키면서 자신네들이 왜 이걸 폐기하는가의 모든 명분을 거기다 갖다 씌우려고 하는 건데, 이건 애초부터 얘네들은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끌고 가서 폐기하려고 했던 작전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폐기를 하게 되면은 일본이 손해를 보냐. 아까 얘기했듯이만 제7함대를 보호한다 이런 얘기 아까 많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제7함대가 보호가 되고 일본이 보호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한국은 보호가 안 되느냐? 한국도 보호가 됩니다. 네. 왜냐?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제7함대가 안전해야,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레이더 시설이 훨씬 좋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그 미사일 쏜 그 시점, 그 다음에 어디에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준 거는 일본 쪽이에요. 일본이 한국보다 레이더 기술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가 교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안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사드 배치를 한 개 있지만 뭐 있고 여러 가지 뭐 방어 레이더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에 더 의존을 합니다. 왜? 일본이 이걸 사전에 먼저 많이 깔아놨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더 좋아요.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됐을 때 그거를 방어하려면 결국 일본 레이더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중국을 제끼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내 이슈 더 집중하니까 북한만 보자 이거예요. 북한에서 한국에 미사일 쏘면 부산까지도 다 날아갑니다. 이제는. 이미 그런 미사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에 대한 정보를 캐치하는 능력이 한국보다 일본이 더 뛰어나요. 따라서 한미 군사 정보 협정을 맺어놔야 북한이 현재 막 작년에도 한 10몇 발씩 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실험에서 성공을 한 미사일이 한반도 공격에 쓰인다 할 경우에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단순히 이게 뭐 미국만 좋고 일본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도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다 핵도 탑재한다고 합니다. 생화학 무기도 넣을 거라 그래요. 그럼 그러한 무기가 북한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내가 봤을 때 10중 8구 나쁘다고 할걸? 10중 8구? 그렇다면은 그게 위험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응이 뭐예요? 방어 시스템이지. 근데 그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가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지금 현 정권은 못 만들게 방해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본과 공유되고 있는 정보들이에요. 저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래도 일본의 레이더 기지를 통해서 정보를 받으니까 우리를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무장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계속 그 대사들을 파견해서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해리스 미 대사가 30분 동안 만나면서 방위비 50억 달라고 요구만 20번을 반복했답니다. 예. 이거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뉴스 기사 이렇게. 예? 방위비 30분 미팅에 20번 돈 달라는 요구만 했대요. 그러면 뭐야? 대충 계산하면 한 1분 20초당 한 번씩 얘기했다는 거네? 1분 20초당? 그리고 이게 통역이 들어갔을 거냐, 통역. 그러면 한국말로 뭐뭐 얘기하면 그걸 영어로 통역해서 번역해서 얘기하면은 거기에 드는 시간만 대략 한 1분 정도 걸릴 텐데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해리스 미 대사는 야, 방위비 더 내. 방위비 더 내. 이 얘기만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말이에요. 30분 동안이면. 대충 얼추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리스 대사가 우리나라에서 뭘 얘기하건 아무것도 안 듣고 그것만 계속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제가 예전에 국회에서 강연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1조만 더 주면 끝나는 문제다. 근데 이거를 안 주게 되면 나중에 큰 재난이 닥치니까 빨리 우리가 선심 쓰듯이 먼저 줘야 된다. 방위비를 100% 분담해 줘버리면 된다 그냥. 그까짓 거 9,400억인가 그거 얼마 안 드는 돈이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9,400억은 큰 돈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쓴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몇십조를 좀 날려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까지 9,400억인가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미국이 방위비를 올리는 거를 막아버리고 그럼 명분을 끊어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는 게 결국 나타나요. 이것도 제가 예측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동영상 만들까? 방위비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되는데 미국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거만 강조합니다. 해리스 미 대사가 내가 한번 만났더니 맨날 방위비 인상만 요구하더라. 요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나쁜 나라로 묘사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참 뭐랄까 외교를 할 줄 모르는 것 같아. 미국의 외교적 제스처가 지금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합리적인 요구를 하지 이런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게 트럼프 행정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 현재 외교, 대외 외교 정책을 잘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취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돈이라도 뜯자는 정책으로 나갑니다. 그건 돈이라도 내가 이런 식으로. 유럽에다가도 이런 비슷한 전법을 많이 썼어요. 자기가 요구하는 걸 안 해줘? 그러면 에라 돈이라도 뜯어야지 이렇게 해요. 돈을 확 뜯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 항복하고 야 어떻게만 내가 할까 이렇게. 사실 미국이 돈을 뜯어가는데 돈을 받는 것이 큰 목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확 뜯어감으로써 상대방한테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전법을 잘 씁니다. 가장 많이 썼던 상대는 중국이에요. 예. 지금 이거 똑같은 전법이거든. 내가 보니까 그래. 아, 이거 트럼프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50억 달러를 줘도 돼요. 근데 만약에 준다면 그놈은 병신입니다. 정말 50억 달러 달라고 한다고 해서 만약에 50억 달러 주잖아요. 그놈 병신이에요. 내가 봤을 땐 그럴 필요는 없고 이거는 지소미아 연장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네. 지소미아 연장한다고 하고 그리고서 미국이랑 이거를 딜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 그냥 해결돼요. 그래. 50억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금액 낮출게. 이렇게 변한다고. 간단해요, 이거. 이거는 안으로 부딪히려고 하면 절대 안 돼. 50억 했다니까 뭐 50억을 깎자. 이렇게 하는 협상이 안 돼. 미국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온 거는 한국이 하고 있는 행위가 괘씸해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연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쉽게 해결돼요. 근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분명히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해. 이거 영어를 알아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도를 읽어야 된다고. 그리고 왜 지소미아 파기를 하면 안 되는지 이미 다 나왔죠? 한미일 군사 동맹의 매우 중요한 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미일 군사 동맹을 파기하게 되면 미국은 거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일본에 아니면 군사 레이더 방어 시설 같은 거를 일본이나 대만에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의 비용이 드는 거예요. 결국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해배상. 너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나 너희들한테 돈 뜯어가지고 지소미아 파기에서 생기는 전략적 공백을 한국의 돈으로 메꾸겠다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폐기 안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럼 미국도 이렇게 비용을 요구할 이유가 없어져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9,400원만 주면 됩니다. 이 현장권은 안 할 거라고 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홍콩 경찰 시대가 고사작전 돌입을 했다고 하는데 폭력에는 무력 사용한다는데 이것들 지들이 폭력 써놓고서 지네들이 폭력 시위로 몰아갖고 지들이 때리는 거 아니야. 자작극하잖아요. 이게 한번 티베트에서도 있었습니다. 티베트에서 티베트 승려들이 평화 시위를 하니까 중국 공안들이 티베트 승려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폭력 시위를 했습니다. 중국 경찰들을 두들겨 패고 주변 시민들을 두들겨 팼어요. 그래 놓고서 폭력 시위로 규정을 해요. 그리고서 때려잡습니다. 지금 똑같은 전법을 지금 홍콩에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법륜공 사람들이 만드는 에포타임즈라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중국 공안들이 홍콩 시대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들어와서 시설물을 파괴하죠. 근데 그것도 참 희한하죠. 시설물을 파괴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진짜 예를 들어서요. 그냥 진짜 폭력 시대였다. 민간에. 그랬으면 걔네들의 공격 대상은 홍콩에 있는 중국 공안, 군사시설, 아니면 경찰서, 관공서 이런 데를 폭력적으로 파괴했겠죠. 근데 얘네들이 홍콩 시위자로 위장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화재를 지은 적은 홍콩의 독립을 주장한다거나 하는 그 시설물에다가 파괴나 방해 공작을 했어요. 그럼 뭐야? 얘네들은 홍콩 민주화 시위대의 사람이 아니다예요. 왜? 자기를 돕는 지역을 왜 파괴합니까? 응? 자기를 공격하는 지역을 공격해야지.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짓거리 보면은 수준도 되게 떨어져. 예, 그런 공작을 했었습니다, 얘네들이. 그 동영상까지 찍혔어요. 그러니까 방위비 압박. 이거 외교 결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뜻을 읽으려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부인이 반찬을 맛없게 해주면은 그거는 그 부인이 음식을 만드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데 원인이 있다. 이런 거 모르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거를 갖고 반찬 문제로 맛이 있나 없나를 싸면 그건 3000%로 빠지는 거죠. 거기에는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월급이 적다던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런 일이 나온 거거든요. 눈치 까야지. 이런 거를 만약에 눈치를 못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외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 예. 이거 진짜 내가 보면 답답한 거야. 아니, 이게 답답할 건 없어요. 원래 어차피 운동고 출신은 공부를 안 해서 몰라. 자, 그리고 다급해진 미국이 금기 단어인 주한미군 감축 시사까지. 미국 다급하지 않아요? 주한미군 감축하는 거.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해도 미국은 한반도 지역 방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동북아시아 방어하는 데는.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지는 거지. 옛날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 무기가 진보됐단 말이에요. 지금의 군사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주단시키면서 한반도를 방어하는 거는 이미 옛날 방식이에요. 얘네들 지금 드론도 생기고 별의별 무기가 다 생겼잖아. 그렇지 않다고. 예. 미군을 감축한다고 해서 극동지방에 대한 미국의 방어전선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때도 저희 아버지들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였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군을 데리고 있는 거는 그게 인질이다. 우리 입장에서 인질이라는 거예요. 왜? 미군을 한 놈이라도 더 한반도에 갖다 놔야 중국이 넌 왜 천년 고목이 돼요. 정미나 친죽은 너야. 반중지랄 하지 마세요. 이게 뭔 개소리야. 어? 여기에 대한 내용에 반박을 못하면서 이렇게 애국 땅에서 오셨어요? 힘드십니다. 돈이나 내고서 글씨 쓰지. 어쨌든 간에 미국은 방어가 다 돼요. 그래서 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미군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북한군이 침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때 미군을 전방에다 놨잖아요. 전방에다가. 어?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지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다 빼버렸죠. 전방에서도. 우리가 위험해진다니까. 미군이 있어야 안전해요. 예를 들어 6.25 전쟁이 난다 쳐도 제2의 6.25 전쟁이 가장 안전한 지역은요. 미군 기지 주변 마을이에요. 북한군이 미군을 치면서까지 전쟁하려고 하는 건 엄청난 부담이거든. 미군은 공격하지 않으면서 한국군하고만 싸우려고 하지. 그래야 국제 분쟁을 비화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안전한 거라니까. 그래서 원래 인계천선에서 이게 미군을 갖다 쫙 깔아갖고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겠다는 전략이 있었어요. 옛날 때는. 그랬고 이제는 그것이 미국의 기술 진보가 됐기 때문에 미군 감축해도 된다고. 아쉬운 건 우리지 저쪽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비용 절감이 돼요. 왜 비용 절감이 되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요구한 내용들 이거 잘 읽어보잖아요. 그 돈을 미국이 먹는 게 아니에요. 미군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경비로 나가거든요. 결국 미군 기지의 하청으로 들어가는 한국 회사들 이런 데로 다 돈이 나간다니까. 결국 우리가 그 돈 회수해요. 상당수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사기를 치죠. 네. 미국 다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보십시오. 유치원에서 태극기 가르쳤다고 불만 제기하는 조선족 엄마들, 이 조선족들이 문제인 겁니다. 네. 우리가 반중 집회할 때 조선족들이 우리가 반중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맞불 집회한다고 했는데 한번 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싹 빠져갖고 가미카제 불 때 존나게 고생하면서 한번 집회하다가 다시는 안 하대요. 우리 주변에서. 그랬는데 보세요. 자신들의 정체성은 중국인인데 이거 화면. 아이들이 한국에 물들까봐 싫다는 것이다. 오성홍기가 국기지 태극기가 국기가 아니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영주권 취득하고 우리나라 돈 벌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걔는 자신들이 중국인이라 생각해요. 그럼 뭐터로 한국에 왔어? 뭐터로 한국에 왔어? 그냥 중국에서 살아. 한국 필요 없잖아. 한국에 왔으면 한국인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옛날 때 이민법 같은 거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역사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냐, 중국의 역사냐. 고조선은 한국의 역사냐, 중국의 역사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역사 문제, 그 다음 아까 이어도 있죠? 그 카디즈 지역, 이런 거 만약에 침범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규탄 데모,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우리나라에 기여한 조선족들이 참가된다. 저기 그 우공당 애들처럼 맨날 우리가 무슨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한다고 시부렁 거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니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얄팍한 소리 안 들어. 거기 앞에서 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나라에 국적 취득해서 온 영주권을 가진 조선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중국말 할 줄 알잖아. 걔네들이 중국이 싫어서 한국으로 영주권을 갖고 오거나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들이 아니면 조선족들이 자신네들이 중국을 피해서 온 이 터전이 또 중국이 위협받는 거를, 그래서 그걸 뺏기기 싫어서 중국으로부터 단 탄압을 피해서 왔는데 이 지역마저 중국화돼서 자기가 다시 탄압받는 게 싫어서 싸우는데 써먹어야지. 우리 용병으로. 걔네들이 나가서 싸워야죠. 응? 그런 식으로 살살 장난치려고 하는데 안 통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도발하려고 해도. 그렇게 당신네들이 하고 싶으면 당신네들이 조선족 데리고 가서 하라니까. 조선족이랑 끝 많잖아. 하라고 직접. 그리고 주한미군 떠나고 중국의 군대가 한국에 와야 한다는 조선족들의 주장이 는다. 이래서 조선족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최근 중국 조선족들 사이에 미국의 군대보다는 중국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게 지소미아 파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 지소미아 파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한 조선족은 중국의 25만 군대가 한국에 주둔해주면 서울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한다. 북한과 통일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중국이 북한과 한국을 점령하겠다는 소리야 지금. 또 다른 조선족은 중국군이 주둔하면 한국이 늘 무서워하는 중국과 다시 친해질 수 있다. 뭐야 이게? 중국에 점령당했으니까 무서워서 못 깨기는 거지. 친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이유는 없을 거죠. 당연하죠. 점령된 땅을 중국군이 공격하나? 자기가 점령했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는 조선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선족들은 발본색원에서 강제 추방시켜야 돼요. 그래서 벌써 중국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가 보이시죠? 지소미아 파기가 왜 위험한지. 지소미아 파기가 지금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도 있지만 큰 틀에서 북한이란 체제를 뒤에서 끊임없이 자금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중국이란 나라가 불편하기 때문에 폐지시키려는 겁니다. 지소미아가 그 폐기가 됐을 때 가장 큰 이득을 얻는 나라가 첫째는 중국, 두 번째 러시아, 세 번째가 북한입니다. 이 세 나라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보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이야. 한미일 군사동맹 깨지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이런 것들을 퍼뜨리려고 지금 양념을 치고 있죠. 야, 주한미군 빼고 주한 중국군 집어넣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슬슬 퍼뜨려서 얘들이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 이게 뭐다? 얘네들의 야욕은 뭡니까? 북한과 한국까지 먹겠다는 전략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쟤네들이 헌법을 고치기를 되게 좋아하니까 헌법 고쳐도 됩니다. 헌법을 고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원래 우리나라의 주적이 북한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그 북한이라고 규정돼 있었는데 그냥 이제 대한민국의 주적은 중국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제는. 왜? 중국의 의도가 이렇게 명확해 보이고, 그리고 앞서서 보여줬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사드 배치가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중국 인민일보에 그 다음에 환구시보에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계속 강행하려 든다면 탄핵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한글로도 기사 났으니까 여러분 직접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사가 나오고 그때부터 갑자기 한국에 친중화된 매체들이 무슨 받아쓰기 하는 것 마냥 그때부터 줄줄이 그 얘기를 하죠. 줄줄이 탄핵하자. 마치 지령받은 것처럼. 네.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유럽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유럽을 갔다 왔는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유럽의 제조업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친중 그 개돼지 국민들은 뭐라 얘기냐? 중국하고 우리가 무역 관계가 1등이니까 그거를 절대로 해치면 안 된다. 왜? 그럼 우리나라 수입이 줄어요. 그런데 아니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무역 거래 1등을 해도 우리의 수입은 줍니다. 왜 주느냐? 유럽이 그 사례를 보여줬어요.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랑 스페인을 갔다 왔습니다. 그 나라 공장 없어요. 유일하게 하는 게 명품 팔아서 돈 버는 겁니다. 명품.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잠바, 핸드백 이런 거, 구두. 그런데 그러한 명품 회사들이 하나하나 중국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이탈리아나 이런 이쪽에 그 명품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을 중국 애들이 사요. 그래서 아까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포항제철 무너뜨리고 중국 애들이 부산에다가 중국 제철소를 지어서 철을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미국에 팔려는 전략이 있었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명품 회사를 중국이 사요.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이탈리아로 해서 세계에 파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중국 애들도 명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명품을 옛날 때는 이탈리아의 사람이 만든 거를 중국이 사갔어요. 교류가 빈번해졌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그 메이커, 그 브랜드 회사를 중국이 삽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서 중국인들이 그 불법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 많거든요. 유럽에. 그런 애들을 노동자로 씁니다. 그럼 아주 원가를 절감할 수 있죠. 중국의 공산당이 돈다발을 들고 가서 그 지역 회사를 사고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직원을 이탈리아인을 쓰는 게 아니라 해고시켜버리고 중국에서 미국에 들어온 중국인 노동자들을 써요. 값싼 노동자들을. 그래서 걔들이 물건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수출을 합니다. 어디다? 중국에다가. 물론 여기에는 돈 세탁 프로세스가 또 연결돼 있어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해서 자금 해외로 빼돌립니다. 이런 복잡한 어떤 그 과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통계상으로 보면은 이탈리아는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교역거래 1등 이렇게 돼요. 왜? 명품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니까. 근데 중국 공산당이 이탈리아에 있는 명품 공장을 장악해서 회사를 중국에다가 그 명품을 팔는 과정은 단순하게 수출 수입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돈 세탁 프로세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국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중국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뭐다? 중국 내부에 있는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국외에 반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런 프로세스. 돈 세탁 프로세스예요. 이거.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통계상으로 보면 이탈리아 명품이 중국에 집중적으로 팔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즉 그 얘기 뭐다? 이탈리아는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탈리아에만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중국 공산당이 먹는 거예요. 심지어 노동자조차도 다 중국인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임금도 못 받아요. 월급도. 그럼 이탈리아인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탈리아는 할 게 없어요. GBC처럼 남이 돈 삥 뜯던가 아니면 지하철에서 자던가 아니면 베네수엘라에서 7,000원 주고 몸을 팔던가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라고. 응?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예? 우리나라의 개돼지 등을 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지소미아 파기는 중국을 부르는 건데 여기에 돼지열병을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복잡해. 이런 걸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여러분들 그게 돼요. 요게 최근 기사인데 재밌는 기사입니다. 입국자 5명 중 1명이 중국발 한중 검역관리 한라인 구축.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한중 검역관리 한라인 구축이랍니다. 자, 볼까요? 한국과 중국 정부가 검역관리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에볼라, 메르스, 조류 인플루엔자 등 해외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다. 내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돼지열병 돌고 한국에 전염병 돌 것 같다는 얘기 증명하는 기사죠? 나의 예측은 빗나가질 않아요. 빗나가질 않아.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전염병이 돌아야만 한중 검역관리 한라인이 구축이 됩니다. 구축이 되고 그것이 바로 가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의 청와대, 국방부, 그 다음에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뭐 병원 다 중국 화웨이가 깔아놓은 조국의 블루 코어 밸류 1호에 투자되었던 재난 관련 통신 장비,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죠.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깔아놓은 이 인프라가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해킹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얘기했어요? 돼지열병 돈 다음에는 전염병이 발생하는데 반드시 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나야만 그것이 가능하니까. 근데 벌써 이렇게 한 라인 구축했네? 아, 부지런해. 11월 13일 날 했군요. 그쵸? 네. 어떻게 이게 잘 맞히냐고요? 이거를 못 맞히면 병신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못 맞히면? 그러니까 뭐 일반인이 아니라 이쪽 분야에 연구를 한다면 이거는 맞춰야지. 네. 왜? 조국 펀드를 연구하다 보면은 나온다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런 것들.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대안이 뭐냐고요? 정권 바꾸세요. 정권 바꾸러. 이걸 점점 심하게 하고 있다니까. 별자리 보고? 별자리가 아니니까요. 모든 거는 통계와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유추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 항공식별구역을 이것도 넘어가네. 이것도 또 한라인을 또 운영한대. 이 새끼들 한라인 진짜 좋아하네. 마찬가지죠? 한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일단 적국 아니야. 상대방 국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게 되면 당연히 국제 문제가 발생하죠. 영토 문제, 영해 문제가, 영공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라인. 야, 너 우리 땅 넘어왔어. 저리 가. 이런 식으로 서로 통신 연결, 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만 보면은 나쁘진 않죠. 자, 근데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번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은 올해 들어 20회이며 오전 8시 57분경에 제주도 서방에 진입한 뒤에 9시 31분쯤 이어도 동방 인근에서 카디즈를 빠져나갔다. 이미 12시 25분경에 같은 경로로 재진입해 오후 13시 18분쯤에 최종 이탈하여 중국 해군기지 쪽으로 이동했다. 이번에 중국 해군 정찰기가 카디즈 지역에 머무른 시간은 총 77분이었다. 어머, 중국의 정찰기는 레이더가 없나 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고. 왜 여기까지 왔다 갔어요? 또 특히 이번 중국 정찰기의 카디즈 진입에 따라 양국 간 설치된 한라인을 통해 양국의 작전부대 간 상호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교환함으로써 쌍방 간 오해 및 우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지난 10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5년 만에 재개된 한중 국방전략대회 개최에 따른 양국 군사적 신뢰 구축 증진의 실질적인 효과라고 평가했다. 결국 뭐예요? 잘했다는 소리네. 이게 뭔 개소리예요. 에? 그렇다면은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보세요. 여기 중국 애들이 올해만 20번을 왔답니다. 어디로? 제주도 이어도까지. 에? 아니 내비게이션이 없어. 레이더가 없어. 우리나라 영해에 오는 게 그거 우리가 얘기 안 하면 몰라? 어? 자, 상호 신뢰관계를 잘 쌓았다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되고? 우리도 똑같이 올해에 20번 정도를 산동반도 근처까지 갔다 와야지. 발해만 갔다 와야지. 우리도 항공식별구역 상호 한라인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거기를. 우리는 가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국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갖다 한라인을 구축해서 서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했으니까 굉장히 잘한 겁니다. 박수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왜 안 가? 중국도 우리 보내야 된다니까 그러네. 응? 여기 보면 그게 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마지막 밑에 빨간 거 같은 거. 우선 미중 간 전략 경쟁의 여파이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지난 6월 1일 미 국방부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선포하여 본격적인 대중국 포위 작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군용기를 인도 태평양 전략의 시발점인 동북아 한반도 주변에 진입시킴으로써 중국의 존재감과 인도 태평양 포위망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돌파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왜 협조합니까 여기에? 에? 말이 안 되잖아 벌써. 지소미아 파기, 그 다음에 이 카디즈 관련돼 가지고 한라인 구축, 그 다음에 재난방지, 한중 전염병 방지를 위한 한라인 구축, 이거 다 누구 쪽으로 가는 거나? 중국 쪽으로 하고. 그쵸?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을 우리의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이제는 규정을 하고 우리가 여기 대응을 해야 이제 될 시기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중국은 그 우리가 무슨 뭐 수출을 해서 뭐 돈을 버는 나라 이런 개소리 이제 하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대중무역 확대도 결국 우리나라로 들어온 중국인들, 영주권을 받은 중국인들이 중국인을 상대로 교류하면서 숫자 성화로만 교류액이 증가할 거예요.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우리가 중국이 대수출 1등 국가다 이러면서 중국하고 관계를 나쁘게 하면 안 돼. 이런 막연한 환상은 버리십시오. 왜? 유럽이 이미 그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